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관 반려동물 마사지 클래스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펫 힐링 테라피 협회 협회장 홍세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배워보실 반려동물 마사지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마사지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마사지하는 실습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하지만 반려동물을 마사지하기 전에 도대체 반려동물 마사지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펫 마사지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펫 마사지의 주의사항, 림프 마사지와 안면 마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 마사지를 저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펫 마사지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반려동물 마사지가 뭘까 하고 궁금하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서로 교감하며 유대감과 신뢰를 쌓고 질병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는 글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경락 흐름에 맞춰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그 어떤 의사소통보다 깊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치유를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 반려동물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연 치유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반려동물 마사지가 어디에 좋냐? 마사지의 장점은요. 첫 번째, 관절염 및 염좌,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의 경우 슬개골이나 고관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마사지를 통해서 반려견의 관절 치료를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근육의 이완 및 향상. 근육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이 근육이 뼈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들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이 탄탄해지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 및 불안, 우울, 긴장감 완화. 보호자가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교감하게 된다면 반려동물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 완화 및 피모 개선. 네, 우리 아이들의 피모가 윤기 있어지고 피부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 및 면역력 개선. 마사지로 인해 혈액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액이 활발하게 돌게 되면 림프가 순환하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뢰와 유대감 형성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사랑하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행동은 깊은 신뢰감과 뛰어난 유대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정확한 마사지법으로 반려동물의 심신 안정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자, 반려동물의 마사지 이 방법을 정의와 장점을 함께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빨리 배우고 싶으시죠? 음.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에게 마사지가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사지를 삼가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펫 마사지 주의사항 함께 알아볼게요. 네, 첫째, 깊은 상처, 염좌, 골절, 림프종, 암 질환이 있다면 삼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유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염증과 림프종, 그리고 암 질환이 있을 때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염증과 암세포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단에 있는 질병,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절대 삼가해 주셔야 돼요. 둘째,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압박을 주는 마사지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임신 초기에 마사지를 너무 강하게 받게 되면 유산의 위험이 있고요. 임신 말에 마사지를 압박 주면서 할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아이들은 마사지를 삼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셋째, 공복 또는 밥을 먹고 난 직후, 식사 직후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므로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실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넷째는 보호자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반려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손톱을 당연히 짧게 잘라주셔야겠죠? 그리고 시계, 팔찌, 반지 등과 같은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사지는 따뜻한 기운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는 반려동물에게 찬 기운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이번에는 반려동물의 액세서리도 모두 풀어주셔야 돼요. 반려동물이 최대한 릴렉스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끈 또는 옷 또는 이름표, 목줄과 같은 이런 액세서리를 모두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풀어주고 아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가 반려동물이 가장 릴렉스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평소 좋아하는 쿠션이나 매트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처럼 너무 찬 기운은 우리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맨바닥과 같은 찬 바닥이나 너무 딱딱한 부분들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션이나 매트를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에게는 압감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어 마사지할 때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지만 동물은 압감이 없기 때문에 힘을 세게 주셔서 마사지를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마사지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털이 없기 때문에 피부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뭉친 근육들을 풀어줄 때에는 피부 깊숙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센 압감으로 마사지를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털이 발달됐기 때문에 피부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람과 똑같이 높은 압감으로 마사지 해주게 되면 그 친구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전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가장 시원한 압감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동물이 압감을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는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우리 볼에 손가락을 좀 가져다 대볼까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렇죠. 네. 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예쁜 짓 정도의 압감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반문을 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 살살인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너무 약하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동물에게는 딱 이 정도의 압감이 가장 시원하다고 느끼는 압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와 같이 마사지 실습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의 눈이 스르르 감기고 또는 조금씩 존다든지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마사지에 만족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뒤를 돌아보거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마사지를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강아지의 경우 마사지의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보호자라면 1시간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이도 많이 어색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반려견 보호자라면 10분에서 30분 내외로 짧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양이의 경우는 최대 3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역시 처음 시작하는 보호자라면 굉장히 이 30분이 길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3분에서 5분으로 굉장히 짧게 대신 자주 진행해 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펫 마사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이 중에서 절대 마사지를 금기해야 되는 친구들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골절, 척추 디스크가 파열됐다든지 인대가 끊어지거나 파열됐다든지 또는 림프 부종이나 근육 손상, 피부 질환이 심한 경우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혈종, 전염병,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너무 공복인 상태나 식후 30분 이내라면 마사지를 금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펫 마사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준비되셨나요? 음.
우리 주의사항과 마사지의 정의 그리고 장점을 기억한 상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림프 마사지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네, 림프 마사지는 반려동물에게 총 4군데를 대표적으로 꼽아 볼 수 있는데요. 그 4대 림프절을 여러분들 오른쪽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의 림프절은 800개 이상,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4대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부림프절입니다. 경부림프절이 막히게 되면 아이들의 얼굴이 붓거나 안면질환, 여기서 말하는 안면질환은 귀, 그리고 안구, 또 치주질환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안면질환이 경부림프절이 막히게 되면 낫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경부림프절은 꼭 수시로 여러분들께서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애과림프절. 애과림프절은 우리 아이들의 앞다리, 겨드랑이 부분을 말해요. 자, 우리가 이따가 함께 애과림프절을 마사지 해볼 건데요. 이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아파한다면 그 친구에게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앞다리 또는 어깨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셋째, 서해부 림프절. 우리 애과 림프절이 앞다리 겨드랑이였다면 서해부 림프절은 뒷다리 겨드랑이를 말합니다. 하반신에 림프액이 흘러 들어가는 대동맥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 서해부 림프절이 막히게 되면 서해부 탈장 또는 서해부가 붓거나 피부가 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스라림프절. 스라림프절은 우리 아이들의 뒷다리, 즉 무릎의 뒤편에 있는 뒷면에 있는 림프절을 말하는데요. 이 스라림프절이 막히게 되면 슬개골 또는 뒷다리 고관절 등등이 아프거나 풀리며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림프절을 통해서 조금씩 부드럽게 만져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네, 첫 번째로 경부림프절 마사지부터 함께 실습을 해볼 건데요. 경부림프절 마사지는요, 검지손가락 또는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모아서 턱에서 목을 향해 부드럽게 문질러 주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마사지와 지압 마사지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경부림프절에 자극이 없도록 지그시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마사지와 지압 마사지법은요, 이 검지와 중지손가락 두 사이에 아이의 귀 밑, 그리고 턱관절 뒷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에 경부림프절 그 부분에 손을 놓으시고요. 조금씩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문질러 주는 거를 동그라미 마사지와 지압 마사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이의 턱을 나머지 손으로 받쳐주시는 게 좋고요. 둥글게 문지르면서 한쪽씩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림프 출구를 문질러 줍니다. 여기서 림프 출구는 아이의 앞다리, 앞쪽 어깨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왼쪽 어깨뼈에 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양쪽을 전부 다 같이 문질러 주시는 게 중요해요. 림프 출구를 문질러 주셔야 되는데요. 엄지손가락 이외에 4개의 손가락 끝을 아이의 앞다리 어깨 쪽에 손을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부드럽게 위아래로 문질러 줍니다. 긴장을 자주 하거나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 또는 노견, 환견, 노묘, 환묘와 같은 친구들은 림프 출구가 딱딱하게 굳거나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많을수록 출구 부분이 단단하거나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수시로 풀어주셔서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셋째, 애과림프절.
네, 우리 애가 림프절 어디였죠? 그렇죠. 앞다리 겨드랑이 부분이었죠. 견묘의 등 뒤에서 검지손가락 측면이 겨드랑이에 닿도록 양손을 조금씩 넣으시고요. 가볍게 쥐듯이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움켜쥐지 말아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통증을 느낀다면 힘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로 검지손가락 측면만이 닿도록 스치듯이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엄지와 검지를 집게 형태로 만드신 후에 아이의 앞다리 겨드랑이 뒷부분에 손을 넣으시고 비비듯이 문질러 줍니다. 이때 통증을 느끼는 아이가 있다면 검지손가락 측면만으로 위아래로 스치듯이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넷째, 서해부 림프절. 우리 서해부 림프절은 뒷다리 겨드랑이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강아지의 서해부 라인을 보시게 되면 부드럽게 U자 형태로 곡선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부분이 이 서해부 림프절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의 강아지처럼 서해부 부분이 부드럽게 U자 곡선을 이루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서해부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강아지의 서해부 부분을 비교하시면서 한번 마사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등 뒤에서 넓적다리 안쪽으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집게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가볍게 비비듯이 뒷다리 겨드랑이 부분을 문질러 줍니다. 네, 마지막 스라림프절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강아지의 완전 뒷면을 보고 계신데요. 뒷다리 뒤쪽,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스라림프절입니다. 이 스라림프절의 경우는 굉장히 깊게 세로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 스라림프절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스라림프절은 아이 뒷다리 뒷면에 있는데요. 엉덩이 밑에서부터 무릎 위쪽까지는 세로로 깊게 골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라림프절이 있는 부분인데요. 반려동물과 내가 지금처럼 마주보고 있다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 끝으로 이 부위를 손끝으로 쥐었다 폈다 하며 주물러 줍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내가 같은 곳을 보고 있거나 또는 지금처럼 옆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엄지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무릎 뒤쪽의 상하 부위를 위아래로 쓸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반려동물 마사지법을 배워봤는데요. 저와 함께 배운 이 마사지 방법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꾸준하게 해준다면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보호자분과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